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바바제의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9월의 전체 운에 대하여 스프레드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에는 고전을 읽는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도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으로 본다면 주역이라는 고전으로 운명을 점지해 보는 것이 가장 바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의 주역궤로 9월 전체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펼쳐지는 대로 A, B, C, D 네 가지 타입으로 엮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아래 카드는 현재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카드는 앞으로 우리의 운명을 어드바이스 해줄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 순서대로 이것을 오픈해서 수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자, A 타입부터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 카드 이것입니다. 이 카드의 꾀는 지화명이라는 꾀입니다. 이 지화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밝은 기운에 어둠이 잠깐 내린다 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 비전은 있지만 큰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성과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때가 아직 이르다. 내 마음은 빨리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데 시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의 운을 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사람이 뭔가 일이 된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주역에서 가르칩니다. 하늘이 허락해야 되고, 땅이 보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도와야 한다. 그 세 박자가 맞아야 일이 결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지금 그게 뭐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요즘 되는 일이 없다. 그것이 지화명이라는 꾀를 내가 얻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가오는 미래가 반드시 또 그런 답답함만 안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 다가오는 미래는 그림에 보면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자, 다가오는 개는 번개를 겹치는 개가 됩니다. 중뇌진이라고 하는 개가 나오게 됩니다. 중뇌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 동물이라도 천둥과 벼락이 내리치는 데는 무섭지 않을 수가 없죠. 자연재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재해라는 것은 그 이론이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요즘 살아가는 어떤 상황이라고, 현실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한 시기에 있다. 이런 시기에서 어려움이 점차 겹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중내진이라고 합니다. 벼락을 또 부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면은 내가 바닥도 지금 지화명인지 이렇게가 되는 일도 없는데 미래도 이렇게 벼락이 때리치면 어떻게 살아라고 하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물이 크게 가면 반드시 변하게 된다. 한겨울이 그 극을 달리면 그 길 달린 그 다음 날부터는 봄 기운이 찾아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벼락을 내리는 이 무시무시한 이 현실의 형국이지만 자연재해는 원래 가고 오는 것입니다. 잠깐 내가 그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이 개에서 지금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 무시무시한 현실의 상황에서 그 우리를 끝까지 멸망시키지 않는 운명이라고
하는 그 희망은 뭐냐? 말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렵지만 그 운명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잔혹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기에서도 견딜 만한 희망적인 요소도 주더라. 약 처방도 주더라.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만사가 되는 일도 없고 갈수록 첩첩산중이고 어렵고 어렵지만 그 운명이라는 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뺏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못 뺏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뭐 직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은 하늘이 뺏어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 속에도 내 일을 잡고 열심히 매진한다면 거기에서 희망의 요소가 싹 튼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번개가 이게 계속 내리쬐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보면 그것이 신경체계라고 보죠. 그 신경체계는 잘 다스리면 약 처방이 올 게 없지만 그걸 잘 보면 번쩍이는 아이디어도 됩니다. 또 벼락이 와장창 내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에게 순간 뿅 가는 내 정신이 뿅 가는 어떤 그런 대상을 만나는 것도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삶에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하지만 내가 정신이 띵해질 정도로 첫눈에 딱 반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도 좋은 희망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는 것도 그렇고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일도 희망적인 일이다. 그래서 일이라는 그것이 이 A타입에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늘어져야 거기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이 나온다. 또 그러는 사이에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난다. 또 내가 그러한 모든 것을 걸만한 이거구나 하는 이런 상황을 만난다 하는 게 이 A타입의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내는 데는 정신 집중을 하는 또 내 내면의 어떤 경로가 있겠죠. 그것을 잘 살핀다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A타입의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B타입을 살피겠습니다. 자, B타입을 이렇게 보니 B타입은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조금 어려운 그림입니다. 어떤 사람이 엎드려 있는데 그 위에 돌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바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현재 내가 너무 과한 입장에 내가 있다. 분에 넘치는 상황에 있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B타입의 현재 상황은 태풍대과라고 합니다. 대과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나친 과함을 내가 이겨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좀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있죠. 내가 이거 과한 게 아닌가 하고 이 오만방자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면 괜찮을 텐데 이 과하다고 하면 좀 오만방자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현재 나는 이 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 살펴야 하죠. 잘 살펴서 이 과한 어떤 지나쳐 과한 이것을 내가 좀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곧 상황이 9월이랑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죠. 또 9월이 다가왔다고 해도 미래는 항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그 상황이 뭐냐? 중산감이라고 합니다. 중산감이 아니고 중산간입니다. 간. 산 넘어 산이다 이 말이에요. 산 넘어 산. 그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은 뭔가가 중첩되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좀 적당하게 멈추어라 하는 게 됩니다. 자, 내가 처음에 스타트하는 내 현재 상황은 태풍대과라고 했죠. 지나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뭔가 지나친데 또 다가오는 미래도 이 멈추어야 하는 게 나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한다. 자, 이
B타입의 경우에는 B타입의 전체적인 어떤 상황으로 보면 B타입을 선택한 분들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탄다 하는 게 됩니다. 그 무슨 영화 스토리 같지만 실제 그래서 영화 스토리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배우면 브레이크 밟는 연습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러다가 가속을 살살 밟게 되죠. 그러니 이 지금 현재를 너무 과하게 밀어붙여서 미래도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면 어떻겠습니까? 마구 달립니다. 마구 달리면 어떻게 돼요? 가속하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그 전차를 타고 신나게 달리고 있다. 니도 달리고 나도 달리고 한번 가보자 이 말이에요. 이 가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달려야 하는데 이걸 멈춰야 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그럼 멈추란 말이고 하면 발끝부터만 멈추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둘러 빠져가지고 맨날 그 어떤 장소에 자꾸 내가 간다면 내 발끝을 멈추어야죠. 머리를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춘다는 것은 주역에서 가르치는 것은 발끝에서부터 멈추어라 하는 게 됩니다. 이 멈출 줄 알아야 미래의 큰 사고를 막는다 하는 게 됩니다. 이 중산간이 이렇게 미래계로 나올 때는 내가 어떤 그 교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제하는 사람, 연애운이 다가온다고 하면 그건 역시도 내가 좀 그 사람으로 향하는 그 욕망의 이름의 전차를 타고 가는 것을 브레이크를 좀 밟아라. 대강해라 이 말입니다. 대강. 어? 대강해야지 뒤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계속 가다 보면 전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내가 너무 과하고 미래도 너무 지나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멈출 줄 알아라.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게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을 내가 나쁘게 만들 소지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C타입을 가겠습니다. C타입을 보니 자, 여기 보면 연꽃이 피어 있고 막 암수가 어울려 놓습니다. 이게 뭐냐? 중택태라고 합니다. 중택태. 자, 이 주역의 개상으로 보면 쾌락을 쫓는 사람들에게 하는 주제가 중택태입니다. 너무 현재 내가 달콤한 허니버터에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통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좀 나쁘게 인식할 수도 있는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보통 다 우리가 쾌락을 쫓죠. 왜냐?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니까 거기에 뭔가 위안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위안의 요소가 대부분 다 이성관계로 귀결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뭔가 막 가까워하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이 막 움수스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 새로운 변화의 열망은 즐거운 것 말고는 없습니다. 즐거움은 강력한 흡입력입니다. 나는 지금 그러한 현재에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다. 내가 너무 그것을 즐긴다 이 말입니다. 나만의 어떤 취미생활도 될 수 있지만 내가 그러한 문화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내 생활에서 나는 즐거움을 지나치게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여가선용으로 해서 우리가 뭐 골프를 친다든지 수상스키를 한다든지 레저 스포츠 이런 거 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그러한 즐거움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 번씩 즐겨야지. 내가 거기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쾌락을 쫓는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것도 대강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즐거우니까 생활이 재밌고 즐거우니까 어렵고 힘든 이런 쪽에는 아예 관심이 없죠. 그 뭐 흙파고 땅 파고 하는 그런 짓거리 왜 하느냐. 이 쾌락을 쫓는 사람들은 설거지 안 합니다. 그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9월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풍화가인이라고 하죠. 풍화가인은 집사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 C타입을 여성분이 뽑았다 하면, 자, 쾌락을 쫓죠. 밤에 와인바나 나이트클럽이나 또 기타 사교 모임에 즐거움 잔치에 내가 갓 뛰어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붕어가인께를 얻었으니까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성이 C타입에서 여성이 선택을 하셨으면 결혼을 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그러한 사람을 맞이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붕어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길게가 됩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이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현모양처가 어머니죠. 그래서 이 쾌락을 쫓던 아가씨가 붕어가인께를 얻으면 현모양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막 껌 좀 씹은 거 다 뱉어낸다 이 말이에요. 뱉어내고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철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철이 드는 해다. 만약에 남자분이 이 개를 뺐다 하면 정신을 좀 차리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즐기고 놀던 그러한 이성에게 눈을 돌려서 착실하고 참하고 믿음이 가는 여성과 손을 잡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붕어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꾀이긴 한데 만약에 아주 성실하고 레귤러한 삶을 사는 사람 같으면 이 붕어가인 꾀를 얻으면 다른 이성을 만나는 어떤 그런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드문 일이고 대체적으로 미래의 붕어가인이 나타나는 것은 여성의 도움으로 아주 편안해진다 하는 그런 꾀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다 이렇게 가정적으로 관심을 돌리고 또 쓸데없는 일을 벌리지 않고 이 붕어가인이 떠 있을 때는 현상 유지를 잘 해나간다. 잘 해나가야 이롭다 이렇게 봅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 이 깨를 얻었다면 지금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라. 이 페이스를 유지해라. 다른 가면을 썼다가는 깨박이 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잘 지킨다면 내가 철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그대에게 참 그대의 배우자를 보고 반성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게 C타입의 전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끝으로 D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외로운 사나이가 피리를 불고 있는지 서 있습니다. 이 흩어지는 께입니다. 흩어지는 께. 풍수환이라고 합니다. 환이라는 것은 환상이라기 이전에 흩어진다 이런 게 됩니다. 사람도 흩어지고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분열의 조짐이 있는 곳에서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황망하기 짝이 없죠. 다 흩어진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현재 내가 이 풍수환이라는 이 깨를 얻으면 내 자신으로부터 도망가야 됩니다. 런어웨이 해야 된다. 왜 도망가야 될까요? 지금 자리가 불편하고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다 던지고 도망가라. 36개가 제일 좋은 병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됩니다. 개 같으면 개를 한다고 보면 개가 깨질 위험이 보인다. 우리 모임이 지금 흩어질 위험이 보인다. 그러니 뭐 건물이 균열이 간다 이러면 어때요? 빨리 도망가는 사람이 사는 길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있을 때나 역마살을 띈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토끼거든요. 토끼는 사는 길이다. 빨리 토끼해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빨리 토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D타입에는 도망가야 되죠. 도망이 제일 살 길이다. 자,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면 한계가 있죠. 어느 시점에서는 또 멈춰서 또 뭔가를 도모를 해야 되죠. 그래서 미래께는 지풍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지풍성이라는 성은 성성장구한다. 성장과 발전의 씨앗이 지풍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부와 명예의 시기가 되기도 한다. 이 성이라는 것은 오르는 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상당히 밝고 점차적으로 성장 발전한다. 자, 그러니 제일 좋은 조건은 뭐겠습니까? 좋은 멘토를 만나는 일입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야 하고 거기에 내 인격을 연마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세계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순서대로 내가 익혀 산다면 이 지풍성계가 나올 때는 우리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현재는 내가 지금 다 분열이 되고 흩어지고 와해되고 하지만 또 도망가야 되지만 머지않아서 내가 자리를 잡고 내 단계가 업그레이드 된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9월에 전체 운을 주역이라는 그 동양 철학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